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모닝 2022년 6월 29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10년 만의 변화 나토 정상회의 시작이에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야기 중에도 말하겠지만 국제적 긴장감은 경제금융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긴장감의 수준은 아마 지금쯤은 다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 적어도 보통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무역전쟁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거 이상일 수 있어요. G7 정상회의가 28일 폐막한 다음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모두들 손에 손잡고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했습니다. 같이 뒤풀이하러 관광 간 것 아니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간 것이죠. 회사에서 서너 번만 해도 힘든 회의를 하루 간격도 두지 못하고 며칠 단위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끔찍하고. 아무튼 G7 정상회의는 28일로 폐막했고 나토 정상회의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나토란 노스 어틀랜틱 트리티 오르가니제이션의 약자인데요. 한국말로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제가 지리 감각이 아주 약해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자면 북대서양의 위치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있는 북아메리카가 속하는 땅과 영국, 유럽연합과 북아프리카가 속하는 땅의 중간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서양 중에서 북쪽에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미국, 캐나다와 유럽에 닿아 있는 바다를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즉 이런 국가들이 닿아 있는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조약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토의 주요 목적은 여기 속하는 회원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서로 같이 방어해주자는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논의에 참여하는 행위는 다른 국가에게 비춰지길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한 모습보다도 군사적 어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나토의 회원국은 어디냐?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만 봐도 꽤 많은 점이 찍혔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왜 화면으로 위치를 보여줄까요? 묵모닝을 최근 4일 정도 연속으로 혹시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브릭스 확장 언급과 G7 정상회의 내용을 살짝이라도 기억하신다면 방금 나토의 회원국 나열과 북대서양의 위치에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실체가 있는 대러시아, 대중국 연합이면서 가장 군사적인 조약기구인 셈이에요. 이번 2022년 나토 회의는 그런 의미에서 국제적 긴장감 증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에서 향후 10년의 나토 전략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10년 전인 2010년의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상으로 언급되었었던 국가였는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언급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나 10년 만에 이번에는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썩 좋은 이유로 언급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언급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나토에서 하진 않았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에 대해서 각각 도전을 제기한 국가, 위협을 초래하고 유럽의 평화를 깬 국가로서 언급될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즉 나토는 공식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움직임을 보이는 군사적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애초에 6월 27일에는 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 컨셉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안보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긴장도가 계속 상승하는 건 예견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언급이 됐었죠. 더불어 말뿐만 아니라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의 대응군, 즉 나토의 군사력으로 지칭하는 군사병력을 30만 명까지 이상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고요? 기존에는 4만 명 수준이었어요. 8배는 좋게 늘리겠다는 뜻이죠. 물론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은 기본이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스페인 현지 시간 28일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 두 국가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로 만약 러시아와 바로 인접한 핀란드가 러시아에게 공격을 받는다면 그리고 함락된다면 다음 위치는 바로 스웨덴이죠. 그래서 불안감이 최고조인 국가들이었고 따라서 나토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자 했던 곳이었습니다. 순조롭진 않았지만 이번에 회원국으로 합의가 됐죠. 물론 이것이 도리어 자극이 될지 어떨지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에 다시 촉각을 세우고 있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끝이 날 리가 없죠.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된 브릭스에는 28일인 어제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가입 신청을 했어요. 국제적 긴장감, 대립구도가 체감이 되시나요?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이 초청되면서 지리적 위치는 아시아에 속하면서 또는 그 근방에 속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 굉장한 살얼음판 위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로 딱 보니까 구도가 보이죠? 그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라면 어떤 대화에서나 꼭 알아야 한다고 묵모닝에 가져오기로 판단한 이유죠. 결국 미국과 유럽 대 중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는 팽팽해져만 가는 상황인 것인데요. 각각 나토와 쿼드 대 브릭스라는 단어로 또한 알아볼 수도 있었죠. 각 단어 중에서 며칠 전 문모닝에서 언급된 것들은 제가 오른쪽 위에 느낌표를 눌러서 링크를 보실 수 있도록 해둘게요. 결과적으로 저의 채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무역전쟁과 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면 국제적인 이슈라도 잘 다루지 않았었지만 세계가 둘로 나뉘어 군사적 긴장감까지 계속해서 높여가는 현재의 모습은 당연히 경제와 금융시장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와 관계들은 언제 어떤 대화에서나 알아두면 좋겠죠. 되도록 알 필요가 없는 게 더 좋은 것이긴 하지만요. 평화롭게 말이에요. 빨리 까먹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정리하자면 2012년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세계가 긴장감 속에서 둘로 쪼개지는 모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